And I've been waiting in the shadow of the sun since time I know it's been before. 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구독자 여러분, 전국에서 구독해 주시고 해외에서도 고향에 대한 그 향수 때문인지 해외 구독자 여러분도 많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문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그 강의 대상 그 물건 그 사찰 주변을 로드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치가 뭐 이 그 강서구 화곡동에 주택가, 중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있고 뭐 이 산지 끄트머리지만은 그 주위에 아파트 뭐 단독동이겠지만은 그 맨션 등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입지 여건입니다. 감정가가 39억이고 토지 312평, 채권자가 동부 새마을금고, 청구 금액이 24억 돈 되네요. 그리고 두 번 유찰되고 12월 11일 날 25억에 진행됩니다. 경매 그 사건 대하다가 이 사찰을 보시면은 비영리 재단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은 어차피 법인은 개인하고 별개죠. 강제집행도 개인 채무를 법인에 집행 못합니다. 해서 이 경매로 사도 이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닌지, 그런 어떤 곤란한 아주 난해한 그런 대상입니다. 이 사찰, 종교시설 등이. 그럼 거기서 이제 뭘 판단하시면 되냐면은 이 강의 초반에 듣다가 뭐 재미 없고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해서 나가시면 들을 거리 배울 거리 많은 정경사 TV 그 괜히 들어오신 겁니다. 이 지금 임의경매죠. 임의경매는 대개 근저당권, 저당 채권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근저당 채권자 그 새마을금고. 근데 강제경매는 어떤가?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이 비영리 재단 이사회 의결, 관할 관청 인허가 과정 필요 없이 대표자 뭐 이 용문사 대표 주지 누구누구 000 명의 어떤 어음이라든지 그 공증을 해갖고 뭐 채권 서류도 마찬가지고 집행문까지 부여받으면은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강제경매. 뭐가 빠졌죠 거기서는? 관할관청 인허가 또 이사회 의결 두 개 중요한 절차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경계경보, 주의경보를 갖고 임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게 내 손에 안 들어오겠구나 입찰을 봐도. 임의경매인 경우는 근저당 설정 시에 이미 이사회 의결, 관할관청 처분행위니까 인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시의 건물 수목.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중개시설이니까 이제 부대시설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전부 입찰가를 법원에 내면은 권리 외하고 아주 대치점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따라 들어오는 건물 수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별로 없고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거 주요사항 같은 거를 하나하나 그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는 특히 어떤 사적 계약 특약사항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특약을 제시를 했는데 계약에 유인을 했는데 그 계약 조건을 보고 그냥 간과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다. 저 사람이 변호사인데 법무사인데 경매를 잘 알겠지. 일반 어떤 그 라이센스에 대한 신뢰로 경매 사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이권관계로 놓고 자문을 구했을 때 여러분 노상 그 경매 사건 대하는 그 이 매수대리인 정경사 TV랑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항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임대차 내역은 뭐 부대시설 이용 중이고 사찰내, 종각, 임차인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2021년 말소 기준 권리죠.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뭐 종교시설 비영리 재단이라 해서 이미 이사회 의결 관할관청 인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처분행위죠. 판 거는 아니지만은 담보로 제공해서 그 채무를 지는 그 절차가 법적인 절차에 개입이 된 겁니다. 이사회 의결 관할관청 인허가. 그리고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그 공인중개사 감옥에 도시계획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객관식으로 시험 보기 때문에 깊숙한데까지 안 들어가는데 그럼 이 사찰을 취득을 해갖고 야 이거 그냥 뭐 좀 일반 주거 시설로 아까 지도 보셨지만은 이게 이 주변 입지 여건에 유사한 그런 건물로만 질 수 있다고 그러면 땅 300평이 넘어오니까 적은 게 아니죠. 거기서 이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에 뭐가 있으면 또 안 되느냐. 지구단위 계획 뭐 종교시설 부자 그 지역이라든지 문화재 지역이라든지 해서 지구 지정이 돼 있으면은 어렵겠죠. 지방자치단체가 그 뭐저 성남시 뭐 저기 그 인허가 낼 때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 그 건설교통부하고 그러는 것도 사건화돼 있지만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 물건은 얼핏 보기에 이 사찰을 취득한 다음에 다른 어떤 그 이용 가능성도 있지 않나 또 내다 보입니다. 그리고 사찰 조계종 그 정광역 그 조계종 본사에 그 납골 땅이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사찰 취득한다 해서 그 취득하기 전에 일단 그 매수신청 대리 이는 이러이러한 행위 권리 분석만 별도로 해드리고 왜 불안하니까 입찰보증금 걸고 경매가 불안하다는데 돈도나 사찰은 제대로 권리가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불안하시면은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합의된 금액 내에서 상세한 권리 분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찰 매수 대리는 이제 매매할 때하고 똑같이 감정가 1%, 최저가 1.5% 이내. 여기가 좀 싸죠. 그러니까 혹시 그 좀 불안하시다든지 아니면은 좀 맡기고 싶다, 한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다는 경우에는 그 이메일이나 문자로 문의 주십시오. 자, 현황 조사서는 이제 그대로 그 법원 직원이 다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게 유치권인 경우에 법원 직원이 처음에 나와서 개시결정일 이전부터 점유가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이 가서 법원 직원이 갔더니 안 내면 교부하고 사용하고 있다 함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안 내면 교부 안 한 거 보니까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고 권리관계가 기록되는 물건명세서 이게 이제 여기에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 전액이 변제가 안 될 경우에는 인수되게 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가처분이나 뭐 가등기 아까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것보다 앞서서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말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이미 이 앞에 가등기나 뭐 아까 지장권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이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이 새마을금고에서 이미 제한된 그런 선순위 권리를 감안하고 담보 가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손해는 없죠.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런 거를 이 물건 명세서에 기록하게 돼 있고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이 안 되면은 보증금은 몰수가 된다 하는 주의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사찰 정기시설인 경우에 비영리 재단 뭐 유치원 병원 의료재단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 의결 거치고 의결하고 관할관청 인허가서가 매각 결정일까지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할 시는 하는 주의 문구가 기록이 강제기 경매인 경우는 기록이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명세서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정경사 TV에서 루틴으로 삼고 있는
쭉 지금 훑어나가는 그 순서대로 해갖고 의문점 하나도 없이 해석이 되기 전에는 자기 압수표 아예 준비도 하지 마십시오. 입찰 보러 가지 마십시오. 이 본인이 어떤 리갈 마인드, 법률 소양이 부족하고 경매 경험이 일천하고 영상 만드는 어떤 성실성이 결여된 영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도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높죠. 아니, 미국이 금리가 높습니다. 그럼 돈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시냇물이 강물로 흘러다가 바닷물로 흘러가듯이 달러가 유출이 되고 환율까지 1360원, 70원이 넘어가면 난리가 나는 1400원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달러 지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이 기업 재무구조에 비해서 수익성에 비해서 삼성전자 5만전자 시대까지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의 그 정책 결정, 재무, 경제 정책 결정하는 그 최고 결정권자 지위에는 CEO라든지 실제 사업을 해서 사업을 성공한 사람은 어디선가 누가 얘기하는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안 망한 사람이랍니다. 안 망한 사람. 망하지 않은 사람. 망하지 않은 사람. 그 치열한 경쟁 시대에 망하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이꼴 문이 열리는 거니까. 이 경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경서 TV는 여러분 재경매 입찰 보증금 띄시는 게 하도 안타까워서 통계까지 실어서 영상을 연결하면 올리겠습니다. 5년 동안 1년에 700억씩 3,500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보신 차라리 전문가한테 권리 분석이라도 의뢰를 해라. 계약금 그렇게 많은 돈을 의미 없이 국가에 헌납하면 좋은 데라도 예산에 보태 쓰죠. 채권자 배당재단에 편입이 됩니다. 괜한 돈 남 보태주지 말고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하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는 누구일 건가 판단하셔갖고 상담, 의뢰 하시는 게 좋다고 권유드립니다. 자, 이 문건 접수내역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맞서기 중권리 보셨는데 선순위 임차인인데 선순위 권리자인데 배당 받는지 안 받는지 맞서가 되는지 맞서가 되려면 그 대가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해관계인들이 내는 소리가 쭉 있는데 이해관계인들의 깊은 마인드라든지 어떤 행위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으로 또 법무법인이 들어선 모양이네요. 사임신고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매 분야에서 할 일은 과히 많지 않습니다. 승소율 자랑하는 유치권 전문 누구? 000. 승소율 높을 만한 사건만 의뢰받으면 승소율 높을 수밖에 없어. 3년에서 5년 걸릴 만큼 다툼이 치열하고 상대방도 주장할 게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유치권을 깬다. 무조건 깨지는 거 아닙니다. 승소율 높고 법무법인이다 해서 요건이 되지도 않는 소송을 걸어서 그 승소율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당사자 우리 입찰 보시는 입장에서 일단은 이 빨간색 빨간띠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저런 소리구나. 저런 쪽에 전문성이 있구나 하는 데까지 판단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선까지는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별 이해관계인 서류에 별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이런 사찰을 입찰 보실 때 이거 매매 사례가 축적이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믿을만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는 39억, 25억, 2천 정도 예상각 재가를 정했는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한 300평 되는 사찰인데 요새 그렇죠. 아까 CEO 출신이 재정정책 결정권자에 올라간다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렸을 땐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는 불교에 근접한 그리고 고진멸도 사성제사상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걸 일반화시키면은 도의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 사성제만 알아도 절에 가서 밥은 얻어먹는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 전까지는 또 성당
다니면서 견진 성사까지 받고 뭐 6, 5 지구 어떤 그 봉사활동까지 했습니다. 산상수훈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은 행복할 것이다. 이 사찰 지금 낙찰가 정하실 때 이 사찰에 정말 고진멸도 이 절을 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걸 집착으로 놓으면은 정말 그 기도 염불만 염원만 기호만 열심히 한다 해서 이 사찰 잘 되겠습니까 이거. 미국 교회가 번성한 이유가 신이 납니다. 보면은 그 재즈성 가미된 그 찬송가로 갔다 오면은 업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이 사찰의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리실 만한 자신 있으신 분은 서울 시내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좋은 어떤 운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얼마 전에 종교시설 관계 때문에 누굴 만났는데 사람 딱 보면은 개척교회에서 교인 1000명, 5000명 딱 답이 나온답니다. 설교 한번 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렇듯이 이 사찰 운영도 단순히 고진멸도 어떤 그 평화만 기원해서 되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갖고 입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아니고 입찰 보기 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좀 많다 하는 경우는 저 같은 영상인지 한 300여 개 됩니다. 뭐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아까 보신 대로 권리분석 의뢰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심